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받아준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인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 종종 제가 그냥 직장인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업한 건 아니고 아직도 학부생이고 이제 올해 4학년 올라갑니다. 휴학도 하고 있어서 이제 4학년인데 저는 그냥 인턴으로 생활했던 거고요. 지금은 인턴도 그만두고 이제 그냥 대학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인턴을 안 하는 건 원래 단기간만 해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려면 쭉 한 다음에 석사까지도 그 실험방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일단은 학교 시험 기간도 있고 제가 홍보대사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 동안 인턴을 했는데 홍보대사는 여름에 정말 바빠요. 그래서 홍보대사 때문에 인턴에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연구실 생활을 한 몇 달 해보니까 저랑은 연구원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 진로가 아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인턴은 그만두고 일단은 학업에 집중하자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왜 저랑 맞지 않는지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원이 맞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원을 꿈꾸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인턴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언은 해드릴 수가 없고, 인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교마다 제공하는 기회는 그 방법이 좀 다를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실험방에 자리가 있으면 교수님이 받아주신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단 원하는 실험방을 정해서 교수님께 제가 여기서 인턴으로 배우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나요?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 받아준다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년도 상관없어요. 3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고 4학년 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석사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저는 1학년 때부터 실험방에 들어가 있는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교수님이 마침 수업 시간에 인턴이 필요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인턴을 해도 될지 여쭤보고 인턴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학교 시험실뿐만 아니라 물론 회사에도 인턴을 갈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인턴십이랑 장기 인턴십이 있는데 단기는 방학 동안 하는 거고 장기는 한 학기 동안 가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학기 끝나기 전쯤에 이제 공지가 올라와요, 학교에도. 거기서 내 전공을 뽑는 인턴 기업 리스트가 나한테 떠요. 다른 전공 기업 인턴십은 저한테 안 뜨고요. 그럼 그 중에서 쭉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학교 기준 그 학점 성적도 있어요. 기준 성적이 없는 회사도 있긴 한데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학점 관리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3.5는 넘어야 한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3.5는 정말 유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인턴 넣을 때 보통 기본 커트라인이 3.5예요. 없거나 3.5 이상. 그래서 학점 관리는 항상 해주셔야 되고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고 인턴이 올라오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기업체에 인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 2학년부터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부생부터 석사 또는 박사까지 쭉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경험이나 충고로는 한 1, 2학년 때부터 석박사까지 한 연구실에 쭉 있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이고 분야가 딱 마음에 든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좋죠. 그 실험방에 쭉 있으면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빠삭해질 거예요. 오래 연구했고 일찍부터 공부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그냥 아무 실험방이나 골라서 석박사까지 쭉 가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연구 분야는 정말 많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나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방이었어요. 근데 다른 방에서는 근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방도 있었고, 실리아, 선모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방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실험방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실험방에는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이 없어. 근데 타 대학에는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이 한 실험방에서 쭉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넓게 알아보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리고 그 분야로 연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계속 공부하는데 흥미가 없으면 오래 하기 힘들죠.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제가 흥미 있는 분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험방도 여기저기서 하면서 여러 개를 배워보고 다른 학교의 실험방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연구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정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